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연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경유 차량을 LPG 엔진으로 개조해주는 정부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량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엔진을 개조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차량 주인은 경남 진해에서 차가 고장났지만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LPG 개조 차량 부품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대구까지 견인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에 나와 있는 대구 지역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원도라든지 타 지역에 서비스가 안 되는 쪽에 그 운행하다가 차가 문제가 발생될 때는 매번마다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환경부는 매연 절감 정책 일환으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 차량 엔진을 LPG 엔진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00여 대로 시작한 사업이 꾸준하게 늘어 2008년엔 4만 7천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노후화된 경유 차량 가운데 LPG 엔진으로 개조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9만 6천여 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엔진 개조업체는 모두 8개였지만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현재는 5개 업체만 사업 중입니다. 남은 업체들도 실적이 저조해 자신들이 지정한 사후관리 지정 정비업체의 수리 비용도 제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고는 예서도 불가능하고 장차 대응 못 받으니까 예서가 또 당연히 해드릴 수도 없고. 실제 사업은 시장에서 인증받은 그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뭐 이제 에이스 문제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경부는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엔진 개조업체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LPG 개조 차량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73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만 그루에 가까운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고 경주 외곽의 왕릉숲까지 감염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치솟은 웅장한 금강송과 더불어 우리나라 소나무 품종을 대표하는 경주 안강형 소나무, 신미감의 극치를 이루는 안강형 소나무가 호위무사로 털을 잡은 흥덕왕릉에도 재선충병이 덮쳤습니다. 남산하고 이 흥덕왕릉이 제일 아름답고 예쁜데 지금 재상충 때문에 좀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진해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죠. 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지역 야산에는 소나무에 단풍이 든 듯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줄잡아 10만 그루에 육박합니다. 야산에 국한됐던 재선충병이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까지 번졌습니다. 수십 년 애지중지 소나무를 키우고 있는 조경업계는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고가 품은 몇 천만 원 이래 가는데 웬만한 농장이면은 다 5억 정도, 안 그러면 뭐 1, 20억 정도에. 여기에다 가평과 안성 등 경기도에서도 올해 새로 재선충병이 발생해 가뜩이나 방제 예산이 부족한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인식은 심각 수준인데도 관계 당국의 대응은 크게 느슨해졌습니다. 재선충 발생 초기만 해도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초소가 곳곳에 운영됐지만 요즘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예산 타령으로 방제 시기를 놓치고도 양 시청은 재선충병 확산을 이상고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 수질 분석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3천여 개로 지난 10일 2만 9천여 개보다 많이 줄어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에 내려졌던 조류경보를 한 단계 낮은 출현알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미보에 내려졌던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도 해제됐는데 달성보의 경우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7만 8천여 개로 나타나 수질예보제상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차량 228만여 대가 경북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 229만 9천여 대보다 0.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에는 53만 9천여 대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기간이 짧아 추석 당일에는 성묘 차량으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였지만 돌아갈 때는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져 차량이 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을 마련해 수험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수능은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변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시 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등으로 예년보다 부담이 높아진 만큼 입시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해오던 공부의 완성도를 높이고 목표대학과 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를 영역별로 분석해 기출문제를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주엑스포의 다음 해외 개최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와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엑스포는 오는 2017년에 열릴 예정인데 엑스포 조직위는 이번처럼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의 도시에서 다음 해외 엑스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안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이란의 이스파한 등 실크로드 중심 도시들이 다음 엑스포 개최지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2호선 경산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도시철도 1, 2호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2만 9천 명 늘어 개통 이전인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연장 구간에 속하는 3개역 가운데 영남대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평역 4천 명, 임당역 2천 명 순이었습니다. 또 운수 수입도 개통 전보다 10% 증가해 924억 원을 달성했고 경산 연장 3개역에서 1년간 거둬들인 운수 수입도 48억 원에 이릅니다. 대구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의 60%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낡은 시설 2천여 곳을 24억 원을 들여 800여 건 정비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